올챙이배를 만드는 진짜 범인은 내장 지방입니다. 이 내장 지방을 가장 빠르게 제거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하루 중 16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면 다음날 정오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만 식사를 합니다. 왜 이 방법이 내장 지방에 특별히 효과적일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높을 때는 몸이 지방을 저장하는 모드가 됩니다. 반대로 인슐린이 낮을 때는 저장된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16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인슐린 수치가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이때 몸은 생존을 위해 축적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특히 내장 지방은 다른 지방보다 먼저 사용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 기간에는 물, 무가당 녹차, 블랙커피만 마실 수 있습니다. 설탕이나 우유를 넣으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효과가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배가 고프겠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해서 오히려 편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근육 손실입니다. 하지만 16시간 정도의 단식으로는 근육이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장 호르몬 분비가 증가해서 근육을 보호합니다. 또한 뇌 기능도 향상되어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실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거르고 점심을 정오에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까지 자유롭게 식사합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 됩니다. 식사 시간에는 평소와 같은 양을 먹어도 됩니다. 오히려 폭식을 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우선적으로 먹고 정제된 탄수화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적응 기간입니다. 배고픔을 느끼거나 어지러울 수 있지만 이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힘들면 단식 시간을 14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도 됩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배고프지 않고 오히려 머리가 맑아집니다. 이때부터 내장 지방이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주에는 배둘레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옷이 여유로워지고 허리띠를 한 칸 더 조일 수 있게 됩니다. 체중도 자연스럽게 감소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장 지방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배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소화도 잘 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혈당과 혈압도 안정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나 임신부, 수유부는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어지러움이 심하거나 몸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성공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실천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간헐적 단식은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두 번째 핵심 방법은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을 빼려면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탄수화물이 내장 지방의 진짜 원인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어 남은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서 배 주변에 저장합니다. 특히 밥, 빵, 면류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더욱 빠르게 올려서 내장 지방 축적을 가속화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의 핵심은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을 체중 1kg당 1g 이하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탄수화물을 60g 이하로 먹어야 합니다. 이는 밥 한 공기의 절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음식들은 흰쌀밥, 식빵, 라면, 과자, 케이크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듭니다. 대신 현미, 귀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을 소량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인 만큼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늘려야 합니다. 단백질은 체중 1kg당 1.2g 이상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기초대사율이 떨어져서 오히려 살이 찔 수 있습니다. 좋은 단백질 공급원은 계란, 생선, 닭가슴살, 소고기, 두부입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이면서 내장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는 콜린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지방 연소를 돕습니다. 건강한 지방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코코넛 오일, 견과류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합니다. 또한 지방을 먹어야 몸이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채소는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오이, 토마토 같은 잎채소는 탄수화물 함량이 낮으면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다만 감자, 고구마, 당근 같은 뿌리 채소는 당분이 많으므로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과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과, 배, 포도는 당분이 많아서 내장 지방을 늘릴 수 있습니다. 대신 베리류나 아보카도는 괜찮습니다. 과일을 먹는다면 하루 1개 이하로 제한하고 식사와 함께 먹어서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 속도가 느려져서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필수입니다. 하루 2리터 이상 마셔야 몸속 노폐물이 잘 빠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특히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작하면 첫 일주일은 적응 기간입니다. 탄수화물 금단 증상으로 피로감이나 짜증이 날 수 있지만 이는 몸이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는 모드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에너지가 안정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아서 하루 종일 활력이 유지됩니다. 또한 식욕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서 억지로 참지 않아도 적게 먹게 됩니다. 세 번째 주에는 내장 지방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배가 들어가고 허리선이 살아납니다. 체중계 숫자보다는 옷 맞는 정도로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 달 후에는 혈액 검사 수치도 개선됩니다. 혈당, 인슐린, 중성지방 수치가 모두 좋아집니다. 또한 혈압도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비율도 개선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지속하려면 다양한 요리법을 익혀야 합니다. 단조로운 식단은 금방 지겨워져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인터넷에서 저탄수화물 레시피를 찾아보고 새로운 재료에 도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가끔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다음 끼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중요합니다.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세 번째 방법은 고강도 인터벌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을 빼려면 오래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짧고 강한 운동이 내장 지방 제거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강하게 운동한 후 휴식을 취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초 동안 전력으로 뛰고 90초 동안 천천히 걷는 것을 8번 반복합니다. 전체 운동 시간은 16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 이 운동이 내장 지방에 특별히 효과적일까요? 고강도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같은 지방 분해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특히 내장 지방을 우선적으로 분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운동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지방이 타는 애프터번 효과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은 운동하는 동안만 칼로리가 소모되지만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운동 후 24시간까지 지방 연소가 계속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아파트나 빌딩 계단을 이용해서 30초 동안 최대한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90초 동안 천천히 내려오거나 제자리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이것을 8번에서 10번 반복하면 됩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제자리 뛰기, 버피, 마운틴 클라이머, 스쿼트 점프 등을 30초씩 최대한 빠르게 하고 90초 쉬는 것을 반복합니다.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충분히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다면 수영도 좋은 방법입니다. 25m를 전력으로 헤엄치고 천천히 돌아오는 것을 반복합니다. 물의 저항 때문에 더 많은 근육이 사용되어 지방 연소 효과가 큽니다. 자전거가 있다면 자전거 인터벌도 효과적입니다. 30초 동안 최대한 빠르게 페달을 밟고 90초 동안 천천히 달리는 것을 반복합니다.
무릎에 부담이 적어서 관절이 약한 분들에게 좋습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워밍업을 해야 합니다. 5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 강도는 개인의 체력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20초 운동하고 2분 쉬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점차 운동 시간을 늘리고 휴식 시간을 줄여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하는 동안 최대한 힘을 내는 것입니다. 운동 중에는 호흡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할 때는 입으로 크게 숨을 쉬고 휴식할 때는 코로 깊게 호흡합니다. 충분한 산소 공급이 있어야 지방이 효율적으로 연소됩니다. 주 3회 정도 실시하면 충분합니다. 매일 하면 오히려 근육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운동하지 않는 날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주에는 근육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반응이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단백질 보충을 하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체력이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같은 운동을 해도 덜 힘들어지고 일상생활에서도 활력이 증가합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전보다 쉬워집니다. 세 번째 주에는 몸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근육이 단단해지고 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하복부의 변화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한 달 후에는 확실한 체형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서 허리선이 살아나고 옷 맞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또한 기초 대사율이 높아져서 평소에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운동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 중에 가슴이 아프거나 어지러우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성공의 핵심은 강도를 제대로 맞추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30초 동안은 정말 숨이 찰 정도로 해야 하고 휴식 시간에는 완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패턴을 정확히 지켜야 내장 지방 제거 효과가 나타납니다.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네 번째 방법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과 다이어트의 관계를 모르고 지나치지만 실제로는 잠자는 시간이 내장 지방 제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지방을 분해하고 근육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되므로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코르티솔은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복부의 지방을 축적시킵니다. 또한 식욕을 증가시키는 그렐린 호르몬도 늘어나서 과식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충분히 자면 렙틴이라는 포만감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됩니다. 렙틴은 뇌에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서 자연스럽게 식욕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억지로 참지 않아도 적게 먹게 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내장 지방이 30% 더 많다고 합니다. 수면 시간만 늘려도 별다른 노력 없이 내장 지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필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소화를 방해해서 숙면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밤에 먹은 음식은 대부분 지방으로 저장되어 내장 지방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또한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야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집니다.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 섭취 시간도 조절해야 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6시간 이상 몸에 남아 있어서 밤늦게까지 각성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알코올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잠이 올 수 있지만 중간에 자주 깨게 되어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서 지방 분해를 방해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숙면에 필수적입니다. 잠자리에서 하루 있었던 일을 계속 생각하면 잠들기 어렵습니다. 잠자기 전에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은 15분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너무 길게 자면 밤잠에 영향을 줍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지만 잠자기 직전에는 피해야 합니다. 격한 운동 후 3시간 정도는 지나야 체온과 심박수가 안정됩니다. 저녁 운동을 한다면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가 적당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반드시 치료받아야 합니다. 코골이나 수면 중 호흡 정지는 깊은 잠을 방해해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크게 줄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내장 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첫 주에는 수면 패턴을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낮 시간에 졸음이 줄어들어 활력이 증가합니다. 세 번째 주에는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식욕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단 음식에 대한 욕구도 감소합니다. 이때부터 체중과 배둘레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달 후에는 확실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서 숙면이 더욱 쉬워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면역력도 향상되어 감기에 덜 걸리게 됩니다.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5번째 방법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와 배 나온 것의 관계를 모르지만 실제로는 스트레스가 내장 지방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호르몬이지만 만성적으로 분비되면 문제가 됩니다. 코르티솔은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복부의 지방을 집중적으로 저장시킵니다. 특히 복부 내장 지방 세포에는 코르티솔 수용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부위보다 배 주변에 살이 먼저 찝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줄이면 내장 지방도 빠르게 감소합니다. 스트레스는 식욕도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뇌에서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빠른 에너지를 얻기 위한 본능적 반응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대부분 실제 위험이 아니므로 이런 반응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밤에 계속 걱정하거나 생각이 많으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지방 분해가 어려워집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복식 호흡입니다. 깊고 느린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코르티솔 분비를 즉시 줄입니다. 숨을 4번 세면서 들이마시고 4번 참았다가 8번 세면서 천천히 내쉽니다. 이런 호흡을 하루에 3번, 한 번에 10분씩 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후 잠자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장소나 도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명상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명상은 뇌파를 안정시켜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늘립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간단한 명상 방법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도록 두고 다시 호흡에 집중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하면 엔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한 운동으로 쌓인 스트레스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연과 접촉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나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합니다. 주말에는 가능한 한자연이 있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악 듣기,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원예 같은 활동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사회적 관계도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고 웃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스트레스가 달라집니다. 문제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보거나 감사할 일을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도 조절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면 뇌가 쉴 수 없어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은 디지털 기기를 완전히 끄고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일시적으로는 좋지만 과도하면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주에는 스트레스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관찰하고 기록해 보세요. 스트레스의 원인을 알아야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복식 호흡이나 명상을 꾸준히 하면 마음이 더 평온해집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주에는 몸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면서 식욕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이때부터 내장 지방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한 달 후에는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되고 내장 지방도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져서 일상이 더 즐거워집니다. 지금까지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5가지 핵심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간헐적 단식, 저탄수화물 식단, 고강도 인터벌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방법들을 실제로 실천한 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8세 김철수 씨는 한 달 전만 해도 배둘레가 98cm였습니다.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 생활습관 개선을 권유받았죠.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5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간헐적 단식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다음 날 정오에 첫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배가 고팠지만 일주일 후부터는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추가했습니다. 밥과 빵을 줄이고 대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식사했습니다. 놀랍게도 배고픔이 줄어들어서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배둘레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이용해서 30초 빠르게 오르고 90초 쉬는 것을 10번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많이 찼지만 점차 체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동시에 수면 패턴도 개선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침실에서 치우고 대신 책을 읽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복식 호흡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회사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연습을 했습니다. 한 달 후 김철수 씨의 배둘레는 83cm로 15cm나 줄어들었습니다. 체중도 7kg 감소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 지표의 개선이었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입던 바지들을 다시 입을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져서 계단 오르기가 쉬워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당뇨 걱정도 없어져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부산에 거주하는 70일 세박순자 씨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폐경 후 계속 늘어나던 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5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6주 만에 배둘레가 12cm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박순자 씨는 스트레스 관리의 효과를 크게 느꼈습니다. 명상과 복식 호흡을 꾸준히 하면서 예전보다 마음이 평온해졌고 밤에도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식욕도 줄어들고 내장 지방도 감소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살 빼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다니 놀라워요. 거창한 운동이나 힘든 다이어트 없이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65세 최영수 씨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5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2달 후 혈압이 정상화되어 약물 복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최영수 씨는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 빠른 시간에 수치가 좋아질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활 습관으로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5가지 방법을 모두 함께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씩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모든 방법을 조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내장 지방 제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개선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성공의 핵심은 완벽하지 않아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끔 실수하거나 못 지킨 날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 급하게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내장 지방은 하루아침에 쌓인 것이 아니므로 제거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 주부터 작은 변화가 나타나지만 확실한 결과는 한 달 이후에 볼 수 있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지지도 중요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도전해 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경험을 나누면 더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지는 즐거운 여정으로 생각하세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내장 지방 제거는 단순히 외모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 같은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5가지 방법 중 하나라도 시작해보세요. 간헐적 단식이든 저탄수화물 식단이든 어떤 것부터 시작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올챙이배에서 벗어나 활력 넘치는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